오늘도 혹시 두통약 한 알 드셨나요? 보건소에서 만난 60대 후반 박씨. 아침마다 두통약 한 알씩 챙겨 드셨어요. 많이들 먹는 약이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3배나 올라 있었습니다. 술도 거의 안 하시고 식사도 규칙적이셨는데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보건약사로 50년을 현장에서 일해온 김진호입니다. 그 세월 동안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가벼운 약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익숙할 뿐이에요. 오늘은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의대 교수님들까지 방송에서 직접 경고했던 신장이 녹는 약, 감기약, 두통약, 생리통약, 누구나 한 번쯤 먹어본 이 약이 잘못 먹으면 간과 신장을 동시에 망가뜨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약의 정체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 그리고 안전하게 먹는 꿀팁 4가지를 모두 알려드릴게요. 마지막까지 꼭 보셔야 여러분의 간과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신가요? 그럼 지금 바로 아래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감기나 몸살, 통증이 있을 때 흔히 찾는 약 타이레놀. 타이레놀의 주성분이 바로 아세트아미노펜이에요. 아, 그거 안전한 약 아닌가요? 맞아요. 올바르게 먹으면 안전해요. 문제는 이 아세트아미노펜이 정말 많은 약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감기약, 두통약, 생리통약, 해열제,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일반의 약품에 80% 이상의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복으로 먹게 되는 거죠. 쉽게 설명해 드릴까? 우리 몸의 간과 신장을 쓰레기 처리장 2곳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엔 하루에 쓰레기 한 트럭씩 나눠서 처리해요. 그런데 갑자기 2곳에 동시에 트럭 3대씩 들어온다면 처음 이틀은 버텨요. 하지만 일주일, 한 달, 1년 계속 그러면 결국 처리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들어요. 요즘 간 수치가 높대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그럴까요? 알고 보면 절반 가까이가 아세트아미노펜을 장기간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부 의대 교수님들은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잘못 복용하면 간이 녹는 약, 신장이 녹는 약. 자, 그럼 이제 가장 위험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최악의 조합. 매일 술 마시는 분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트아미노펜은 간에서 해독돼요. 술도 간에서 해독하죠. 간이 2가지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해요. 둘 다 한꺼번에 들어오면 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특히 매일 술을 드시는 분들이 위험해요. 장기간 술을 마시면 간 안에 특수한 효소가 점점 늘어나요. 이 효소가 많아지면 약을 분해할 때 독성 물질이 훨씬 많이 생겨요. 이 독성 물질이 간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심한 경우 급성 간부전, 심지어 간이식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김용철 교수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평소 3잔 이상의 술을 정기적으로 매일 마시는 환자가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면 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식약처도 공식 발표했습니다. 매일 3잔 이상 음주하는 경우 권장 용량을 먹어도 간 손상 위험이 커진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60대 초반 김씨, 저녁마다 소주 한두 잔씩 즐기셨어요. 건강하셨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죠. 어느 날 두통이 심해서 타이레놀 2알을 드셨어요. 며칠 뒤 피로감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셨는데 간 효소 수치가 정상의 4배. 문제는 김씨가 이미 몇 년째 매일 저녁 술을 드시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만성 음주로 간이 이미 약해진 상태였던 거죠. 다행히 빨리 조치해서 회복하셨지만 그 뒤로는 약 드시기 전 꼭 성분표부터 확인하세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매일 술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아세트아미노펜 주의. 특히 하루 3잔 이상 마신다면 더욱 조심. 일회성으로 술 한두 잔 마신 경우보다 매일 꾸준히 마시는 습관이 훨씬 위험해요. 그럼 숙취 때문에 머리 아픈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 많이 마시고 푹 쉬세요. 약보다 수분과 수면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가장 위험한 건 이겁니다. 매일 술 마시는 습관, 진통제 자주 먹는 습관. 이 2가지가 만나면 간은 버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최악의 조합. 50세 이상 소염 진통제. 이번엔 다른 약 이야기예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 이름은 어렵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다 아는 약들이에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케토프로펜. 이 약들은 통증을 줄이는 효과는 좋아요.
그런데 신장 안에 혈류를 줄여버려요. 신장은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내보내는 곳이에요. 혈류가 줄어들면 노폐물이 제대로 안 빠지고 쌓이기 시작하죠. 신장도 정수기 필터처럼 혈류가 막히면 망가져요. 특히 위험한 분들이 있어요. 첫째, 고령자. 미국 스탠포드 의대가 76만 명을 조사했어요. 고용량 소염 진통제를 장기 복용한 경우 신장 손상 위험이 20% 높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50세 이상에서는 위험이 7배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들면 더 위험할까요? 20대 때 100%였던 신장 기능이 60대엔 7080%로 줄어들어요. 거기에 약까지 먹으면 이미 약해진 신장에 부담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둘째, 흡연자. 담배 연기 속 독성 물질이 신장에 쌓여요. 그 상태에서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독성 반응이 훨씬 강하게 나타나죠. 셋째, 만성질환자. 특히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이뇨제나 혈압약과 이부프로펜을 함께 먹으면 3중 타격이라고 해서 급성 신장 손상 위험이 31%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여쭤봐요. 요즘 담배나 술 하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나요? 그 질문 하나로 위험 신호를 미리 알 수 있거든요. 의대 교수님들이 흡연자나 음주자, 만성질환자는 감기약, 두통약을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 번째, 최악의 조합.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약 중복 복용.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으시죠? 아침에 감기 기운 있어서 약 한 봉 먹었어요. 점심쯤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두통약 2알 먹었어요. 저녁에 열이 나는 것 같아서 타이레놀 1알 먹었어요. 3번 다 다른 약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3가지 약 모두에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 있었어요. 아침 감기약 1000mg, 점심 두통약 1000mg, 저녁 해열제 500mg, 하루에 2500mg. 여기서 자기 전에 한 알만 더 먹으면 3000mg 넘어요. 아세트아미노펜 하루 허용량이 4000mg인데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한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름은 다르지만 성분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약 먹기 전 꼭 약사에게 물어봐야 해요. 아세트아미노펜 들어있나요? 제가 먹는 다른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 2마디만 물어봐도 부작용 절반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럼 두통 심할 땐 약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먹어야 할 때는 먹어야죠. 단 어떻게 먹느냐가 전부예요. 자, 지금부터 안전하게 먹는 꿀팁 4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술 마신 다음 날은 진통제 피하기. 수분 충분히 마시고 푹 쉬세요. 약보다 몸 회복이 먼저예요. 두 번째, 약 사기 전에 약사에게 꼭 물어보기. 아세트아미노펜 들어있나요? 이 한마디로 부작용의 절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염 진통제는 특히 조심. 신장이나 위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해요. 속 쓰림, 다리 붓기, 혈압 상승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여러 약을 동시에 먹지 않기. 하루 한 개량 4000mg 넘지 않도록. 결국 중요한 건 약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먹는 것이에요. 오늘의 핵심,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매일 술 3잔 이상 마신다면 아세트아미노펜 조심. 둘째, 50세 이상 흡연자, 만성질환자는 소염진통제 주의. 셋째, 감기약, 두통약 대부분에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다. 저는 공공보건약사로 50년 가까이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지켜봤어요. 그 경험으로 단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약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으로 먹어야 한다. 약 드시기 전 성분표를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세요. 그 한 번의 확인이 여러분의 간과 신장을 지켜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제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